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가냐 마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참석한 건데, 그런데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의 옆옆자리의 선거세대에 대서특필이 되고 있습니다. 옆옆자리,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한 주간 잘 계셨고요.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가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참석을 결정한 주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국제 정치적으로는 사실 이제 일본과 우리가 갈등을 빚고 있고, 또 물론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죠. 그래서 아베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너무 막 나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걸 견제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리적으로 따지면은 연간 우리가 500억 달러 이상의 그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무역을 해서.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경제적인 어떤 조치를 우리에게 취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막대한 손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어쨌든 이 경제적인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남북 관계는 아직도 대결 그런 구조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문제고, 특히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물론 신뢰 프로세스를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좀 제압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뭐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북한을 좀 압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북중 간의 그 공고한 혈맹 관계를 좀 이간질시켜서 한중 관계를 강화시키는 이러한 목적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이죠, 좀. 네, 지금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지금 주목할 점이 시진핑 주석의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리입니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에 선 게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리인데,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상당하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진핑 옆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섰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섰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 러시아와 거의 그 같은 반열에 올라 있다. 그래서 좀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강대국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배려를 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 그 어떤 국가도 이번에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상이. 근데 박근혜 대통령만 유일하게 미국의 맹방 중에 그 한 대통령이 지금 참석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래서 예우를 한 거고. 더군다나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너무 공고화되면은 자기들이 국가 이익에 반하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간의 공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틈을 벌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한국을 집중적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한미일 공조를 통한 중국 봉쇄를 막으려는 그런 생각인데, 물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국가 이익 때문에 이번에 참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중국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든 끌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파격적인 예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걸 또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서 놀아날 필요는 없는 거고, 중국이 어떤 뭐 전략에 의해서 우리를 애우를 해주든 간에 그걸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용을 당한다는 측면보다는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보다 많은 우리 국가 이익을 챙기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어쨌든 이런 지금 시진핑 주석의 옆에 섰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그 뭔가 친밀감이 상당히 돈독하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6차례 한중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시진핑과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돈독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중 간에는 정상회담이 한 번도 있지도 않은데 한중 간에만 정상회담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것은 이제 국가 이익이 깊이 개입됐다고 하는 것은 기본인 거고, 아마 이제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간의 그런 친분이랄까, 신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 보면은 개인 간의 친분도 중요하거든요. 어떤 역사적인 타결을 할 때
친분이 없는 것보다는 친분이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중국의 협조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개인적인 친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작용을 하죠. 인간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만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또 그러한 애우를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시진핑 주석과의 뭔가 특별 회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무슨 연찬까지 특별한 연찬까지 있었다고 하던데 이런 점들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동북아 정세를 다룰 때 청신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중 간의 관계가 좋아진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네. 우리가 너무 대미일변도로 지금 외교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중국이 불만을 좀 샀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균형 외교라고 그래가지고 좀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균형외교 또는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 균형자 역할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건데 다만 이제 그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이제 미국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고 또 일본을 설득시켜야 되는 그런 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중 간에 잘 나가는 것이 반드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또 우리 국가 이익에 이익만 되느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하면은 국가 이익으로 가지만 또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게 되는 것이고 그럼 미국은 또 다른 압박이 우리에게 가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10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만 그런 걸 또 잘해야 되고 다행히 또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진전된 그런 어떤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일본도 또 달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한중 협력이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부담과 또 빚이 될 수도 있다. 그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외교의 능력 이런 것들로 이제 규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북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전승절에 이번에 중국의 전승절에 북한 최룡해 부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말단에 섰다는 부분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이 남과 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런 지금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용해는 최고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갔으면 그런 예우는 안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용해가 제일 말단에 섰다. 그것만 가지고 북중 관계가 많이 훼손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뭐 어쨌든 간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가지 않은 것부터가 조금 뭐 이상한 거죠 사실은. 전통적인 북중 관계를 보게 되면 반드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지 않은 것 자체가 북중 간에 뭔가 이상기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시진핑 주석의 그 개인적인 성향이랄까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것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이제 3차 핵실험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한 것 같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 만약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충분한 애우를 해달라. 정상으로서 정상회담도 하고 아까 서는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시진핑 옆에 섰냐 안 섰냐 그런 문제인데 그런 이제 좌석 배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북한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조금 거부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가지 않은 거죠. 중국은 초청을 했어요 분명히. 근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가지 않은 거고 그것이 또 이상한 거고 다만 최용해가 갔기 때문에 저 말석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홀대한 건 아니에요. 30명 속에 최용해 부위원장이 국방위 부위원장이 끼어 있거든요. 또 뭐 적절한 그런 그 외교를 중국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너무 북중 관계를 폄훼하고 이제 한중 관계가 승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도 또 지나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일전에 있었던 8.25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회담 결과에 따라서 약속한 합의들이 순조롭게 이행 중인지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데 이산가족 항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뭐 큰 이상은 없습니다. 네. 9월 7일 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시기, 장소, 규모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겠죠. 다만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 특히 지금 북측에서 하는 발언들을 보게 되면은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 가서 중국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기분 나쁜 그 반응을 보였어요, 북측에서. 그리고 그 합의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은 사과한 바가 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우리는 사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구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지금 있는 거고, 어떻든 현재까지는 북한이 남측에 대해서 뭐 입에 담지 못할 비방을 하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충고하는 정도기는 하지만 뭔가 좀 불안한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또 미국도 남북 관계가 너무 속도 있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남한 내에서도 사과도 받지 않고 무슨 뭐 당국간 대화를 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또 일부 세력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돌출적인 그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서 남북 관계가 또 옛날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10월 10일 날 북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인지, 미사일을 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낙관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돌발 상황들이 있을 가능성도 상당한데, 이런 과정 속에서 남과 북만의 힘으로는 우리만의 그 관계 개선에 있어서 제한이 많을 것 같은데, 결국엔 미국과 중국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은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어차피 주변 강대국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균형의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버릴 수 없고 중국도 버릴 수 없는 이런 아주 미묘한 사이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더구나 중국이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 속에서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국제 정치에서는 지는 태양보다는 떠오르는 태양을 주의하라, 그런 이제 격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도 무시할 수 없고 미국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절묘한 등거리 외교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좀 보십니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조금 위태위태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기대를 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보면은 국민적 합의를 할까요? 전폭적인 지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가 뭐 계속 54%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런 걸 계기로 삼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외교력을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해서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그런 뭐 바람이랄까, 뭐 기대를 할 수밖에 없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